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수능 완성 문학 실전 4회 이문구의 유자소전. 이문구 아저씨는 수능에만 4번 나왔고 평가원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 보통은 이제 관천수필 이거만 4번 나왔고 유자소전은 유자라는 그 친구에 대한 전기문, 따뜻한 인간을 그려내는 작가의 모습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는 여지없이 그날로 좌천되었다. 그러니까 맨 앞쪽에 일단 나가 안 나오면은 그냥 밖에 있는 서술자로 처리. 이게 수능이면 아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앞에 한 단락, 두 단락 정도 되는 거니까 처리할 거고, 여기는 지금 EBS라서 저 뒤쪽에 가면은 나가 나오지. 그거는 아마 중략 처리해가지고 뭐 서술 방식은 물을 테니까 하여튼 이 부분만 나오면 밖에 있는 서술자, 저 두 장 뒤에 나까지 나오면은 안에 있는 서술자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 자, 좌천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다가, 뭐, 청소부를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낮은 관직으로 떨어진다. 이게 좌천.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잉어 얘기 나오는데, 원래 이 양반은, 어, 재벌 회장 운전수였지. 비서, 이런 거 하다가, 재벌 회장이 아끼는 그 비단 잉어를 삶아 먹었어. 그래가지고, 회장이 빡쳐가지고, 야, 너 나가. 그래가지고, 노선 상무라는 걸 하게 됐다.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면은 삼성그룹에 뭐 차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삼성그룹의 차를 관리하는 관리자, 뭐 이 얘기야. 다른 것은 몰라도 풍찬노숙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 자리였다. 풍찬노숙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생활, 그 힘든 생활이 보장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투, 이런 게 또 이문구의 특징이지. 남들은 관례로 보아서 그도 당연히 사표를 던지려니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하다가 갑자기 청와대 청소부를 해.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사표를 던지지. 그런데 이 사람은 사표를 내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그러니까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할 일에만 충실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사회를 버티는 버팀목이다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유자소전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대부분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지. 그냥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두르고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저 새끼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될 텐데 하면서 남 깎아내리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더라.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 새끼는 창자도 없는 새끼, 줏대도 없는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총수의 측근에서 원학도와 다른 나쁜 자리란 뜻이야. 말단부서로 유배된 셈이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이지.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짜증나, 나 회사 못 다녀, 또는 어쩔 수 없이 다니더라도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끝나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 노선 상무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차량의 운행 노선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삼성그룹 차 많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차들이 잘 다니면 좋은데 사고를 낼 수 있지.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고, 영업용 차도 있고, 기타 등등.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 양반이 역시 옛날 양반이라 마치 판소리에서 읊어서 얘기하듯이 법원이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응급실도 있고, 입원실이 있고, 업무실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리고 그 일들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근데 그거를 어, 회사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얘기하면 맞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원칙과 신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문제는 그런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수고와 오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 힘든 일이었다. 이게 평범하게 사는 여러분들 아직 청소년이라 잘 모를 거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남들한테 해끼지지 않고 자신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겨내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지런하게 노력을 했다. 왜냐면 전혀 안 하던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법의학, 인체생리학, 정신신경과, 심리학, 보험, 도로교통법, 이 모든 거를 다 이 사람이 새로 공부를 한 거지. 선생님 같은 경우도 40살까지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40살에 이제 대성학원으로, 강남대성학원으로 옮겼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게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옮겨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지. 근데 이 사람은, 나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위치를 옮긴 거고 하는 일은 거의 똑같았거든. 어차피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재벌 총수 자동차 기사를 하다가 갑자기 법적인 문제까지 엮어야 되는 완전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은 극복했고 통달했다. 도사님까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소설에 도움이 되고자 만년 수리 문맹인 나에게 알고 봤더니 안에 있는 소설자 소설이었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유자 요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설하는 안에 있는 소설자 소설. 문제는 유자가 이제 나라는 사람에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숫자의 문제 나한테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악발이었다. 악발이었지. 전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완전히 도사가 됐으니까. 그러나 인간미 넘치는 해결사 역할도 한 것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지. 그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듣는 사람들 대부분 청소년들일 테니까 그 선생님처럼 이제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국어 선생하다가 국어 강사로 바꾸는 사실은 학원 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드문 편이야. 오히려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학원 강사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뭐야? 금속공학과를 나왔는데 왜 우리한테 수학을 가르치지?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악발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는 금속공학,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이 어쩌고 뭐 철이 어쩌고 이런 거 공부를 했었는데 어찌어찌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까지 오게 된 거지. 근데 학원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르쳐 보면 남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뭔가를 그냥 대충 해설지 한번 읽어보고 가르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가르쳐 보면 알 거야. 일 가르치려면 최소한 10을 알고 있어야 돼. 대단한 양반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양반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한 사람이구나.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흡수해서 공부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유자소전 같은 데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 그러니까 대체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을 안 지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게 유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적당히 한 적은 없었다.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그룹에 있는 어떤 운전기사가 사고를 쳤어.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 양반은 또 굳이 그 집을 찾아가. 찾아가서 보면은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쩔 때는 스페어 운전수들도 있었다. 스페어 운전수는 여기 써놨지? 지금으로 따지면 알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경험하겠지만, 알바하고 정식 직원하고 차이가 커.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은, 보험 차이야.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 뭐, 의료보험, 뭐, 퇴직보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정식 직원인 거고, 그냥 일 끝나고 일당으로 받든 주급으로 받든 한 달에 받든, 현찰로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이제 알바가 되는 거고. 운전기사도 알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알바 많아. 자, 문제는 이런 알바 운전사들이 당연히 힘들게 사니까 알바를 하겠지. 재벌 회장 아들이 심심해서 알바를 하진 않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집에 가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 집에 먹을 거를 사서 주더라. 쌀도 주기도 하고 밀가루 주기도 하고 대단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더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쌀을 줬어. 그러고서 산동네에서 내려가다가 반찬 가게를 보고 아 맞다 그 집에 간장밖에 없었지. 그럼 또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굴비를 사가지고 반찬을 주더라.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 눈시울을 적시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사람들도 이 새끼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다. 그래서 얘기는 전체적으로 좌천돼서 노선 상무가 됐고 새로운 업무를 힘들게 익혔지만 결국 이런 거를 승리를 하기 위해서 도사의 경지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들은 악발이라고 불렀지만 인간적인 해결사였다. 자, 이문구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이문구 그 수능에 4번 나왔다 그랬지. 그 4번 쳐다보면은 1번 문제는 항상 요 문체에 대한 문제. 보통은 서술 방식 요거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양반은 문체를 물어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한다. 어차피 거의 대부분 소설이 유자소전도 그렇고 감천수필도 그렇고 다 비슷해. 그 충청도 방언 하여튼 제일 큰 특징은 충청도 방언. 그 충청도 쪽에서도 사실 서쪽 서산 쪽 사투리예요. 그 사투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비속어가 은근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비속어라고 해서 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글로 쓰기엔 좀 애매한 거. 창자도 없는 인간 같은이라고. 이런 것들은 잘 글로는 잘 안 쓰지. 자, 그 다음 아까 앞쪽에 있었던 비꼬는 말투. 풍찬노숙은 보장이 됐다.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힘들게 사는 게 보장됐어. 이렇게 비꼬는 말투. 얘를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게 좀 고전소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쭉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사람이 안에 있는 서술자가 그를 얘기하는 안에 있는 서술자가 얘 심리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요런 게 가끔 나오더라. 그러니까 개운치 않았다라고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야? 그가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요런 측면도 이문구 소설에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잘린 이유가 요 비단잉어를 삶아 먹어갖고 이게 비단잉어가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비단잉어가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래갖고 재벌집 연못에 있는 사람 팔뚝보다 큰 이런 이게 아마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보통 싼 거가 1억이고 비싼 거는 비단잉어가 뭐 100억짜리 한 마리에 깜놀이지.
그 다음 여기는 이문구 아저씨의 인간적인 모습이고, 심지어는 영문판 책도 있어. A Brief Biography of 유자, 유자소전. 자, 재벌집 회장을 다룬 베테랑이란 영화 아직 안 본 사람, 청소년들에게 10년 전 영화라 안 본 사람 많을 거고, 심심하면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회장들, 여기 SK 회장, 여기 한진그룹, 그 유명한 땅콩언니지. 이 양반이 아마 한보그룹인가? 뭐 어쨌든,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낸 이문구의 유자소전. 시험 문제 나와주면 땡큐.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